몸장님한테 어떤 서운한 게 있는데 예. 그거를 뭐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을 한다든지.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상담심리 전문가 함광성이고요. 예.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 예. 좀 낯간지럽게도 온라인상에서는 다정함쌤이라는 닉네임으로. 다정함 쌤이요? 네. 좀 오늘 궁금한 내용이 네.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피해야 될 사람의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점이라면 내 존재 자체를 굉장히 작고 좀 보잘것없이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작고 좀 보잘것없이 만드는 사람의 유형에 속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보다도 예. 뭐랄까요, 수치심을 자극한다거나 수치심. 죄책감을 자극한다거나. 음. 그리고 사실 마지막 이거는 뭐 완전 끝판왕 같은 건데 예. 폭력적인 사람, 나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이 3가지 정도는 조금 피하면 좋은 대인관계 유형인 것 같습니다. 수치심은 알겠거든요. 네네. 수치심은 나를 되게 창피를 주는 사람을 네. 말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너는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음. 말들을 이제 많이 한다든지. 네, 그런 분들이겠죠. 그러면 죄책감을 주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거죠? 죄책감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 뭔가 자꾸 이 사람을 만나면 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없는데 네. 자꾸 뭔가 잘못한 거 같고 눈치 보이고 음. 이렇게 만드는 분들, 그 방법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교묘하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네 잘못이지라는 말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몸장님한테 어떤 서운한 게 있는데 예. 그거를 뭐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을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꾸 어떤 부채감을 심어주면서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저한테 맞춰주게 되겠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예. 그런 식의 것들, 그렇게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말은 이제 부모님들이 예.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엄마는 이제 너 때문에 살아. 뭐 이런 거 사실 뒤에 생략된 말은 네. 엄마는 너 때문에 사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사실 생략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때문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네. 사실 그만큼 네가 소중해 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표현 속에서 그 알맹이는 좀 다른 속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예. 그걸 정말 의도적으로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난 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라는 마음으로 말은 하지만 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예. 소중한 마음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예. 이제 반복되면 예. 이제 그냥 항상 죄인이 되는 거죠. 그 관계에서는 이제 내가 뭔가 부채를 짊어진 죄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게 그 둘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게 이제 다른 관계에서도 새롭게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고 할 때 디폴트 자체가 예. 나는 뭔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이제 깔고 가면은 기본 세팅이 그쵸. 그러니까 눈치도 계속 보고 뭔가 뭐 맞춰주게 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네.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런 거 자체가 괜히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계속 소갈이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의 자체가 그 디폴트 값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경험을 많이 했으면 특히 이게 뭐 가족에서 어려서부터 그걸 만약에 많이 반복됐으면 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되게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계속 그런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치면은 네네. 그 관계를 사실 손절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쉽지가 않죠. 그럼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예. 뭐 죄책감 마찬가지, 수치심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 제일 기본은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걸 잘 알아차리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평소에 본인에게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를 계속 좀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럴 때 감정일기 같은 거 쓰는 것도 당연히 일기를 쓰는 게 네, 감정일기. 감정일기요. 네, 그러니까 뭐 일기에다가 나의 감정을 기록하고 뭐 그거에 대한 뭐 생각이나 일들을 기록하는 어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냥 일기에서 나의 감정을 좀 더 부각해서 쓰면 그게 감정일기인 건가요? 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림 일기 어릴 때 쓰던 거 보면 위에 날씨를 뭐 이렇게 네. 햇님 그리고 비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 이제 감정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재밌네요. 네, 그런 네. 어플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하시면 좋고 네. 근데 이게 제일 문제는 네.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이 네.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이게 뭘로 오냐면 불안함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편해져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제가 몸장님도 1시간 전에 뵀을 때랑 지금은 조금 더 편해진 느낌이 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편해진다든지 뭔가 더 긴장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불안함이 감지될 때 네. 그럴 때 좀 나에게 내가 이거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뭐 죄책감 혹은 수치심을 건드는 건 아닐까? 라고 역으로 좀 한번 짚어보시면 그러니까 불안이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는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계속 겪게 되면 내 존재가 되게 약하고 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모르고 그냥 두들겨 맞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혼자서 이거를 이겨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주변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이 상황을 알리고 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격려, 공감, 지지 이런 것들을 정말 듬뿍 많이 받아야 예. 그래도 뭔가 용기가 나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상담도 도움이 당연히 많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네. 계속 무언가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모르겠다. 그럴 때는 차라리 삼자한테, 네. 제3자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습니다.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아는 가까운 분들 그리고 나를 잘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베스트지만 진짜 최악의 경우 그거라도 없으면 예.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라도 그래서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거라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도저히 없을 때는 그거라도 네, 좀 네. 기대서 근데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이게 가까운 지인이 만약에 좀 왜곡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까운 지인도 내 편이 아니었어. 맞아요. 그럴 때 좀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로 다양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음. 또 인터넷 커뮤니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커뮤니티 세계를 잘은 모르지만 네. 비교적 좀 안전한 곳에서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면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가장 안 좋게 흘러가는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스라이팅, 예. 뭐 이제 심리학에서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종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고 나는 잘못한 거고 나는 잘못한 거니까 계속 이제 저 사람에게 죄를 갚아야 하고 혹은 또 수치심을 계속 겪게 되면은 나는 좀 별것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별것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또 맞춰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한없이 작고 약해지고 네. 이게 말 그대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게 다른 관계에서도 똑같이 위축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도움의 목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작아져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각종 어떤 안 좋은 사회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예. 뭐 매맞는 아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사람,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이 스스로도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나는 매 만져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맞을만 하지. 맞을만 하지. 나 욕 먹을만 하지. 나는 난 어차피 나는 난 가치 없는 사람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변에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알리는 그쯤 되면 알리는 수밖에 없고 사실 그래서 평소에 좀 자기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 내가 지금 뭔가 창피하구나 내가 뭔가 지금 약간 부채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뭔가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감정일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냥 습관처럼 약간 근육을 미리 키워놓듯이. 네, 그러니까 나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네요. 네. 사실 그런 관계를 좀 해결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그 대상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상대에게. 네. 예. 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상대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 때도 있는데 예. 그 본인도 네. 본인조차 모르게 그런 패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너의 그런 행동이 지금 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걸 그 상대방한테 알려줄 필요가 우선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선의 어떤 여지를 주는 거죠.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잘 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 마음으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요구들, 나는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때는 정말 끊어야 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나한테 좀 불편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네 잘못이잖아 그렇죠, 라는 그렇죠. 식으로 계속 똑같이 밀어붙이면 그렇죠.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네, 사실 그때는 과감한 그 대상이 만약에 부모라면 그럴 때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부모와의 관계로 가면 이제 또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 죄책감의 골이라는 게 훨씬 가족 관계에선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때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랑은 무조건 잘 지내야 되고 부모님한테 무조건 효도해야 되고 요런 것들에만 너무 묶여 있어서 이 예. 관계에서 정말 내가 상처받고 작아지고 있음에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이랑 모든 연을 끊어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상담에서 목표 자체가 집에서 독립해서 나가는 거 이런 게 상담의 목표가 될 때도 분명히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단절을 하기보다는 심리적인 독립이 네. 필요할 수 있다. 네, 라는- 심리적인 독립을 위하여 네. 물리적 독립부터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음. 거리를 일단 둬야겠죠. 거리를 둬야 단절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관계에서 분명히 거리를 둬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